지금 보시는 건물은 강화 역사 박물관입니다. 규모가 크게 아주 잘 지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강화도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대교가 있었는데 그 강화대교 근처에 강화 역사 박물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곳에 강화 역사 박물관이 있고 원래 강화 역사 박물관은 강화도가 근대 시기에 전쟁이 많았던 곳이라서 강화 전쟁 박물관으로 바꿔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처럼 강화 역사박물관이 새롭게 건립되고 또 주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원처럼 잘 꾸며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을 대표하는 고인돌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이 현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곳에 있는 강화 부군리 고인돌이 규모나 양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 아주 잘 꾸며져 있죠. 그리고 저 멀리 한가운데 강화 부군리 고인돌, 대형의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뜰이죠. 그리고 이 강화도에는 이 부군리 고인돌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고인돌이 현재 분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인돌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탐방 안내도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인돌을 한자로는 지성묘 또는 영어로는 돌맨이라고 합니다. 바로 청동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이죠. 누구나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누구나 꿈꾸지만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인류가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발전한 거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덤이 만들어진 거죠. 이 고인돌은 일제강점기 때도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리건판 사진, 일제강점기에 찍힌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도 바로 이 고인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주변에 아주 잘 정비된 상태고요. 또 세계유산을 알리는 지금 이런 현판도 앞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아래쪽에 두 개의 받침돌이 있죠. 저걸 지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돌처럼 넓은 납작한 돌이 있는데 저걸 덮개돌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래의 받침돌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만들어진 거고 또 제 판단에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인류 역사에서 무덤은 당대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담고 있는 그런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군리 고인돌을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받침돌이 있고 위에 덮개돌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육중한 덮개돌을 아래에 있는 받침돌이 전면에 걸쳐서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맞닿은 면만 현재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돌을 아래 받침돌이 현재 받치고 있죠. 근데 살짝 기울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합니다. 어쨌든 과거 역사를 연구할 때 무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장품이랄지 또는 무덤의 어떤 양식, 무덤의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요. 왜냐하면 무덤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 연구자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덮개돌에 이제 후미를 보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정연하게 다듬은 건 아니지만 뭔가 살짝씩 이렇게 손을 댄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연구자들이 과거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때 무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바로 무덤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인류가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후관도 있었고 또 내세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고 그 안에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부정품들을 넣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당대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덮개돌이 하부를 보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것 같지만 약간의 인간들의 어떤 흔적들이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손을 대서 뭔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한 어떤 가공의 흔적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인돌은 거성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아를 비롯해서 뭐 유럽이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대표적인 무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걸로 봐서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물론 뭐 지금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어쨌든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의 문화재를 대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를 중심한 뭐 전라도, 또 충청도, 황해도 이쪽 지역에 있는 고인돌들의 어떤 분포 수량, 밀집도, 또 다양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많은 양이 또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양이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고인돌이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청동시대 사람들이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가 없어서 그 시대의 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발전된 사회였음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형의 어떤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어떤 권력 관계가 있었고 또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회였고 또 통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청동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인돌. 사실은 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만들기 힘든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에 이런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석조 문화재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청동기세 사람들이 이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받침돌 주변에 넓게 흙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줄을 매서 덮개돌을 끌어당겨서 받침돌 위로 덮개돌을 올린 다음 주변의 흙을 제거해서 이 고인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덮개돌 아래 원형으로 구성된 나무를 놓아서 이제 덮개돌을 이렇게 당겨서 굴렸다고도 하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덮개돌이 받침돌보다 현저하게 작거나 또는 하중이 덜 나갈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덮개돌이 받침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크거나 또는 하중이 클 때는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자 공학적으로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고인돌을 만들려면
좌우에 받침돌 2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수직으로 덮개돌을 내려놓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흙을 쌓아서 밀어 올리거나 당겨서 올리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받침돌이 기울어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만의 어떤 특별한 고인돌 제작 방법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이 고인돌 위에 덮개돌을 올렸을까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분명히 아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든 청동시대에 이처럼 엄청난 고인돌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꼭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고인돌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인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고인돌의 제작 기법, 제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첨단과학 이상의 어떤 기술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